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3% 떨어져서 끝났고요. 장 초반에 거의 투매급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내용이 움직였어요. 그게 환율입니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430원 있죠. 여기 하이, 요게 24시간 환율이에요. 1430원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한국 시장도 대부분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장중에 여러 가지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뭐 장중에 2차 계엄에 대한 찌라시, 그리고 탄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나 뭐 다양한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불거졌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원전이죠. 지금 하락할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뉴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책 동력을 이룰 수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밀고 갔었던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 적이 있나요? 24년도 요때부터인데, 그렇죠? 24년 초반에 물론 여기 두산그룹의 대주주 일가들이 여기서 아주 큰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원래 하락해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초에 두산이나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했었던 부분을 보면 미국의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AI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내용에만 딱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근데 민주당에서 거의 이 상법 개정은 통과시킬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상법 개정이 올라왔을 때 지금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는 뉘앙스를 거의 뭐 오피셜하게 풍겼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상법 개정 관련돼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그렇죠,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 큰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을 바라볼 때 이래서 괜찮습니다, 저래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싸우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너무,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번엔 뭐 너무 격하게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사실 좀 보이거든요. 물론 이 계엄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무섭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너무 심해도 좀 뭐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약속대로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원전에 대한 수요 자체는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책에 대한 동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두산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즉 원전 관련된 호재거리들, 이런 부분들은 훼손된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주가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환율을 기준해서 바라봐야 되고, 환율도 지금 1,400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외국인이었을 때, 그쵸,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좀 심하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그래도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상법 개정 관련돼서 노이즈가 너무 많고, 그쵸,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미증시로 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받쳐줄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들도 떠나 외국인 기관도 떠나 그냥 한국 시장은 버림받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올해 내내 계속됐어요. 올해 내내. 이제 막바지 단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참 초유의 약재가 터진 건데, 이런 부분을 보는 것조차도 환율에 의해서 봐야 된다. 근데 이 환율이, 그쵸, 오늘 장중에 찌라시가 터진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고가 구간에 있지 않을까. 즉 환율이 여기 1420원을 찍고 다시 안정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1400원대는요 한국은행에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환율 가격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정치적인 뭐 그런 해결책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으나,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했으면 했다. 그쵸?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정말 많이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오후 들어서의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최소한 비싸게 살 수 있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사라 그랬습니까? 제가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왜 그랬어요? 주식은요, 철저하게 제가 이 제일 강조를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뭐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대형 원자로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전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면 SMR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건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러면 설치가 용이하죠. 이걸 잘 지을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게 미국의 SMR, 즉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를 가지고 뭘 하냐면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설계만 합니다. 그럼 이거 생산 어디서요? TSMC.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는 거죠. 제약이나 화장품 한번 보세요. 그렇죠? 원료에 대한 뭐 배합이나 성분 등에 대해서 설계. 뭐 제약이나 화장품이나 똑같죠. 어디서 만들어요? ODM 업체. 여기서 만들단 말이에요. 한국 콜마나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지금 이런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뭐 대형 원자로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뭐 앞으로 있어야 되는 장벽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SMR 시대로 가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AI 시대가 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전기 부족 사태.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크게 수출하는 품목 반도체 빼고 그게 변압기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요. 왜? 노후된 인프라를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다 고쳐지면 근본적인 문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뭘까요?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올해 초부터.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뉴스케일 파워만큼 상승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대주주들의 장난 때문에 그래요. 분할합병 관련된 내용들. 근데 분할합병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는 정말 한국에 대한 새로운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상계엄이라는 진짜 초유의 악재가 터졌지만 이런 부분도 이번 주말이 지나면 얼추 이렇게 좀 안정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생각보다요. 여기 업종 차트를 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아졌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럼 환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는 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순순히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보다 지금 상황에서 아니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성장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이걸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성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로 바뀝니다. 즉 올라갈 때는 PER을 기준해서 잡고요. 내려갈 때는 PBR을 기준해서 잡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PBR 1배 이하는 물론이고 0.8배 수준이다. 즉 가지고 있는 총 자산 대비해서 20%만큼을 적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지금 구간이 매수 적기는 아니지만 확인하는 구간을 지나쳤을 때는 매수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금요일 장이 아주 안 좋다. 시장은 환율에 민감하지만 최근에 더 민감한 구간이 오고 있고 장중에 2차 계엄 가능성 찌라시 그리고 탄핵 가능성 등 정치 리스크 뭐 시장이 뭐 장 초반엔 투매 구간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투매는 동참하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은 환율이 움직이면 전국에 불안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한국을 봤을 때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제일 큰 도시라고 하는 서울에 뭐 탱크가 돌아다니질 않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환율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런 이 시각에 대비해서는 환율 1,420원, 1,400원부터 튀기 시작했으니까 20원 정도 상승세가 나오는 건 이 정도까지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나오는 그 구간도 1,420원을 넘더라도 크게 넘지 않는지 요 정도만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켜보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 나올 겁니다.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도 반등이 나올 건데 어떤 관점에 의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실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우리기술 투자를 매매하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기술 투자를 내가 사겠다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올라간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튀기 시작하면 우리기술 투자가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맞춰서 또는 비트코인은 멈춰 있고 우리기술 투자가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 급등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어저께는 좀 하락폭이 좀 컸지만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갔는데 우리기술 투자는 쭉 빠졌죠.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렇죠? 이쪽 구간 6월, 7월 달 이쪽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매할 구간을 제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두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한 결과 14%, 4% 이렇게 수익 구간을 제가 만들어 냈고 이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즉 주도주가 저는 바이오, 원전 그리고 조선 그리고 하나 더 화장품 이렇게 봅니다. 이 네 가지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가 골라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주도주를 잡아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타점을 보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탱크가 돌아다닐 줄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 주말이 지나가면 조금 안정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원전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나옵니다.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종목군들 좋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매도할 구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이 너무 나쁜 상황에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12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지금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